박스들 안녕. 여러분들 원피스 애니가 돌아온다네요. 전에 원피스 애니에서 나온 설정 오류, 오리지널 요소 얘기했는데 시간 빠르다 그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애니에서 나왔던 요소가 아쉬웠던 사례 한번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애니메이션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재밌게 보세요. 애니메이션이 아쉬운 장면. 애니메이션에서 새로운 연출을 넣었더니 그게 원작 설정 붕괴시키는 장면이 된 경우인데, 극단적으로 가면 지금 제일 뜨거운 해리포터 같은 거죠. 해리포터 영화도 원작이랑 비교하면 축약부터 시작해서 캐릭터 묘사 등등 따지면 다 다른데, 결국 드라마 버전에서는 흑인 스네이프를 탄생시킵니다. 야, 이 레이시스트 새끼야, 쓰잘데기 없는 역할 짬처리 시킨다고 해서 중요한 역할 준 거잖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해리 아빠랑 시리우스 블랙하고 같이 놀았던 친구들은? 아니, 스네이프가 흑인이 되면 단순 양아치가 아니라 진짜 인종차별에서 괴롭히는 백인 쓰레기 집단 그림 되잖아요. 근데 오케이, 솔직히 쓰레기 같은 학창시절 보낸 건 맞긴 합니다. 학폭 집단 머로더즈, 늑대 인간이 된 루핀이 있는 오두막에 스네이프를 쳐넣어버리는 행동 때문에 정감은 안 가는 캐릭터지만, 단순 양아치 쓰레기 묘사가 드라마 오니까 KK단급 묘사로 암흑진화를 한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아쉬웠던 요소들 한번 말해볼게요. 먼저 볼 애니메이션 헌터 바이 헌터, 헌헌입니다. 헌헌은 유유백설을 만들었던 토가시가 그린 만화로 전설의 휴재작으로 불리면서 휴재로 유명한 만화입니다. 솔직히 헌헌보다 휴재가 긴 만화는 까보면 많긴 합니다. 2009년 연중하고 지금까지 연재를 안하고 있는 17년차 나나에 아즈만가 대항 작가의 힐링물이자 유명 짤방을 많이 만들었던 요츠바랑도 찾아보면 휴재력이 상당합니다. 나나가 초사이 여인이라면 요츠바랑은 뭐 개항권 정도? 물론 이거 말고도 초사이 여인 3와 오지터, 베지터급들 많습니다. 무튼 찾아보면 헌헌보다 심한 만화들이 많지만, 헌헌이 휴재로 유명한 이유는 일단 돌아왔을 때 콘티 연재라고 불리는 예?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컷들이 많아서 헌헌은 잡지가 아니라 만화책이 진짜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던 만화입니다. 무튼 휴재로 미미된 만화지만 인기도 많아서 애니화를 했었죠. 애니화는 99년부터 2011년까지 TVA, OVA를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도 합니다. 헌데 이때도 분량 때문에 구파는 요크신 중간에 끝났고, 요크신 남은 부분과 그리드 아일랜드까지는 OVA로 풀었죠. 그리고 오늘 볼 건 문제의 리메이크판. 이건 2011년에 나온 헌헌 애니의 리메이크 버전인데, 이게 분명 앵간치 잘 나왔고 헌헌이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이유는 애들이 잘생겨서. 그런 만화라 보통은 이걸로 대부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미띤 키라 왜 이렇게 잘생김? 단장님 히소카 덤머 모임? 부셔버리고 싶네 하면서 구작 원작 다 찍어 먹어보는 루트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저 인스타 친구 되어있고 애니 보는 사람들 대부분 이 루트예요. 무튼 그런 의미로 이 리메이크 애니메이션 애니로 입문한다 하면 선택지는 없어요. 헌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색감부터 시작해서 좀 밝아졌습니다. 원래 좀 어둡고 묵직묵직한 느낌의 만화인데, 이 애니는 시작하는 부분, 일단 곤 과거 이야기를 가볍게 삭제시키고 낚시 때리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그 부분만 봐도 묵직묵직한 늪이 아니고 청량한 숲과 호수 느낌이에요. 부금은 뭐 드래곤 퀘스트인 줄 알았다니까요. 물론 그 분위기와 맞는 에피소드도 있어서 재밌게 볼만합니다. 요크시는 구작이 더 좋아도 그리드 아일랜드는 개인적으로 리메이크가 더 좋더라고요. 무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 이상한 부분은 카이토. 일단 개미편까지 봤으면 카이토라는 캐릭터를 봤을 테고, 카이토가 네페르피트에게 죽으면서 곤이 살짝 정신줄 놓고 결국에는 네페르피트에게 모든 걸 폭발시키면서 곤육몬이 되는 이야기 다들 봤을 텐데, 이게 리메이크 애니에서는 서사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냐? 카이토는 원래 곤에게 헌터와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는 인물이에요. 그니까 원피스로 치면 샹크스의 모자, 나루토로 치면 이루카 선생님의 서클렛, 라면 선인 테우치의 공짜라면 같은 주인공의 길잡이 포지션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카이토의 등장 시점은 원작은 극초반, 구작 애니 기준 1화의 서사가 나와요. 그 내용은 고래섬 야생동물 영역에 들어간 곤을 구해주면서 인연이 쌓이고, 그러다 곤이 자기 스승인 진프릭스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곤은 아버지의 존재와 헌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 헌터의 꿈을 꾸게 되는 중요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너를 버리고 가버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냐 라고 묻는 미토에게 아들도 버릴 만큼 매력적인 헌터가 궁금하다 라고 대답하게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카이토였던 거예요. 근데 리메이크는 처음에 나온 과거 이야기는 싹 없애고 카이토를 개미편에서 처음 나오는 인물로 바꿨고, 서사도 함께 바꿨습니다. 일단 야생 동물을 구해준 건 동일하지만 헌터 이야기를 했다는 언급은 없고, 곤이 와타시콩! 그때 저를 구해준 아저씨죠! 하면서 아, 그때 그 녀석 곤이구나, 스승님인 진에게 들었다, 이런 식입니다.
정신적 길잡이라는 중요한 포지션 인물이 갑자기 과거에 만난 삼촌 정도가 된 거예요. 라면 선인이 라면을 갑자기 던지고 이루카가 서클렛을 안 줬다니까요. 그래서 캐릭터성이 죽어버리니까 후에 곤이 곤육몬으로 암흑 진화를 했을 때 흑화 개연성이 원작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애니에서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 카이토. 헌데 이런 식으로 중요한 요소가 바뀐 사례는 또 있죠. 그건 명탐정 코난. 명탐정 코난, 연재가 길어지면서 장수만화 반열에 올라 애니 기준 에피소드가 1000화는 애진작이 넘고 1200화를 바라보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연도는 다르지만 같은 90년대 연재를 시작하고 장수만화에 들어간 원피스와 함께 나루토 블리치 엔딩 나는 것도 보고 신흥 강자 세력들 귀주토비 완결 나는 것도 보면서 결국 둘이서 듀엣 조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피스 애니가 시즌제로 교체를 하면서 반주만 남겨놓고 가버린 상황이 되어 짱구 같은 찐 아동용 말고 성인도 볼만한 애니는 코난 정도가 남았네요. 무튼 그런 애니지만 원본이든 더빙판이든 문제되는 부분도 은근 많았죠. 일단 더빙판, 전 더빙판을 좋아하고 극장판이나 애니도 코난은 더빙판 위주로 보지만 더빙판은 검열 맞고 서사 오류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야마토 칸스케, 지금은 엑스파일로 풀리긴 했지만 야마토와 우에하라 형사가 나왔던 에피소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잘린 에피소드였고 지금같이 OTT가 발달이 안 된 시기에 나와서 애들 서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서사를 알려면 만화책 위주로 봐야 했어요. 거기에 나쪽제비 여관에서 인성이가 코난에게 야 남도일 무슨 사건 없냐? 하니까 코난이 살짝 빡이 쳤는지 인성이 협박용으로 녹음한 우리 가영이에게 뭐하는 짓이야! 이 대사가 나오는 에피소드도 우리나라에서는 본방에서 잘리고 미방영판 모아서 방영하는 엑스파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 서사 오류가 많았는데 이건 더빙판입니다. 헌데 오늘 볼 건 극 초창기에 나왔던 애니 기준 5화에 나온 신칸센 대폭발 사건. 이 에피소드는 코난에서 정말 중요했던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바로 검은 조직의 이너맨과 조개소년, 진과 워커의 코드네임이 처음으로 등장한 에피소드여서 그래요. 헌데 문제가 뭐냐, 이때 애니 제작진이 이 에피소드를 싹 갈아엎었어요. 이건 전에 안제이 서사 꼬인 거 말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시절 코난 애니메이션은 1200화 다 되어가는 현재 장기 애니를 염두에 두고 만든 만화가 아니라서 전개 자체와 에피소드 서순을 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신칸센 대폭발 사건은 원작 기준 4권이고 2권에서 안제이가 죽으면서 검은 조직의 존재를 코난이 듣고 난 다음의 에피소드인데 갑자기 그 에피소드를 5화에 배치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린이 탐정단 캐릭터도 추가하면서 중요 단서가 될 만한 말을 하게 하기까지 하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흑막인 진과 워커, 이 캐릭터를 갑자기 전날 라면 먹은 진과 위고비 맞은 워커같이 생긴 완전 다른 인물로 바꿉니다. 이건 안제이 에피소드와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는데 안제이 에피소드도 검은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빼버리면서 다른 캐릭터로 만들어버려 후에 등장할 장미라는 캐릭터의 설정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헌데 장미라는 캐릭터는 정말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안제이 서사를 다시 만들면서 리메이크를 해줬지만 이 에피소드는 결국 리메이크를 못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술 이름입니다. 진과 워커라는 코드네임은 코난이 설치한 도청기를 통해 밝혀지게 되는데 그냥 다른 인물이 배치가 되니까 이 코드네임이 나올 리가 없었고 그 상태로 애니가 흘러가니 문제가 생기죠. 그게 이후에 데킬라가 등장하는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는 54화, 한국판 1기 40화에 등장하는 게임회사 살인사건 에피소드입니다. 원작에서는 이때 검은 조직 중 하나인 데킬라가 나오고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명단을 거래하다 허무하게 폭살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명단은 이타그라 스구루, 김종걸의 빌드업 느낌으로 볼만한 요소였죠. 그런 에피소드라 원작은 네 번째 검은 조직 관련 에피소드가 이 게임회사 살인사건이지만 아까 말했듯 이 시절은 애니가 맘대로 서사를 바꿔서 안제이는 아직 안 나옴, 신칸센은 이상한 놈들이 탐이 되면서 따지고 보면 롤러코스터 머리통 댕강댕강 살인사건 이후에 진과 워커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에피소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데킬라가 검은 조직인 걸 코난이 알아보는 장면이 골 때리는 게 애니메이션에서 코난이 진과 워커의 반응을 하면서 이 녀석 뭐야? 검은 조직이야? 하면서 놀라는 장면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난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본 건 문페이스 진과 위고비 워커인데? 이것처럼 애니메이션에서는 진과 워커라는 코드네임이 언급된 적이 없는데 그걸 알아듣고 검은 조직인지 알게 되는 설정 붕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 붕괴를 시킨 애니메이션. 헌데 순수 체급으로 애니메이션에 악영향을 끼친 건 그거죠.
지금은 시즌제, 분할 2쿨 뭐 이런 명칭을 쓰면서 애니메이션 2쿨, 12화, 1쿨 이게 디폴트지만 제가 대충 유치원 초등학교 이 당시에는 기본 4쿨에 원피스나 코난, 짱구같이 주마다 꾸준하게 방영을 하는 애니메이션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재미가 없으면 조기 종영이 났고 원작 진도 따라잡는다 싶으면 바로 오리지널 엔딩을 내면서 그대로 종영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꾸준하게 방영을 해야 하는 애니들은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방영했습니다. 이건 애니 제작진들이 만든 애니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쉽게 말하면 시간 벌기용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그 시간 벌기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은근 재밌었던 원피스의 천년용 에피나 나발론 요새 같은 것도 재밌었고 거진 극장판 퀄리티를 뽑아냈던 나루토의 치카라 에피소드를 보면 희망편 나쁘지 않지만 미안하군 나라서. 네, 오늘 얘기해볼 건 전설의 바운트 에피소드입니다. 이건 아까 말한 오리지널 랩이고 이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만화는 블리치입니다. 블리치,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만화로 과거 진짜 깐지나는 명대사, 깐지나는 그림, 그리고 그 그림들로 보여주는 깐지나는 액션과 캐디를 보여줘서 소년 만화 3대장 중 하나에 올랐던 만화로 정말 재밌는 만화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산으로 가는 밸런스와 여러 단점으로 인해서 점점 인기가 식어 요즘에는 밈 같은 걸로 돌아다니는 편이죠. 진짜 이 블리치 밈 대부분 가오 잡을 거 다 잡았더니 밸런스가 산으로 가면서 그 장면이 간지가 아니라 개그가 되며 밈된 게 대부분이잖아요. 2분 안에 끝낸다. 같은 거. 하지만 그럼에도 대사 자체는 지금 봐도 진짜 미치긴 했다. 약간 이런 게 많아요. 대충 이런 스타일. 인생에서 빛이란 위를 보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다. 밑에 보지 마라. 위를 보고 가는 거다. 약간 이런 까오 잡으면서 뽕 주입하는 스타일이 블리치입니다. 무튼 그런 만화라 약간 옛날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밈 때문에 웃긴 형 포지션이 되었지만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사신, 호러, 퀸시, 현세와 소울 소사이어티, 세계관 같은 것들은 재밌긴 합니다. 거기에 천년열전편이 잘 나와서 인기도 어느 정도 다시 얻고 있어서 구 애니 정주행 때리려는 사람도 은근 느는 것 같지만 그 정주행 때리는 사람들에게도 절대 추천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바운트 편입니다. 미안하군 나라서. 이 바운트 편 뭐가 문제냐? 그냥 존재가 문제예요. 물론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요소라는 게 불호가 더 심하긴 합니다. 약간 혼자 튀면서 겉도는 느낌 드니까. 근데 바운트 편은 보법이 좀 많이 달라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탑블레이드를 쳐 돌리는 급으로 혼자 도는데 일단 이 바운트 편 컨셉은 괜찮아요. 대충 바운트는 흡혈귀랑 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들의 탄생 배경은 기술 개발국에서 불로불사의 존재를 만들려다가 만들어진 실패작, 폐기물 뭐 이런 게 탄생해서 현세에 나타났다라는 괜찮은 설정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바운드 편 작화도 망가진 상태였고 이런 설정이 덕지덕지 나와버리면서 원작 설정과 충돌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오리지널이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리지널 재밌으면 됩니다. 누구나 시간 끌기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그럼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 기본 서사가 이상한 게 근본 멤버인 루키아, 이치고 듀오를 쓰기 위해서 루키아를 현세에 보냈는데 이 바운트 편의 시점은 다름 아닌 소울 소사이어티 편과 아랑칼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직 루키아는 힘을 되찾지 못해서 참백도도 없어요. 근데 그 루키아를 현세에 파견 보낸 거예요. 이 정도면 짜피 사용하려던 거 실패했으니 자연스럽게 가자. 라이커 자연사. 알아서 살아봐. 야, 살아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소울 소사이어티에서 살지 마라. 현세 가서 죽는 거다. 야마모토 겐류사이 시게쿠니. 딱 이 그림이잖아요. 이런 서사로 시작하는데 오케이 그럼 루키아는 공주님 히로인 포지션으로 가고 이치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몰빵하자 하려고 해도 사신 대행이라 만회를 쓰지 못하는 설정이 생겨요. 소리가 나오지만 이거 말고도 권투로는 사람을 패는 아스트라에게 UFC의 참맛을 알려준 장면 등등 이것저것 나오면서 약간 서사가 이게 뭘까요 생각이 드는데 또 웃긴 게 목표의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조직이긴 하지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일단 개인의 목표는 나오긴 해요. 다 뭔가로 따로 놀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 무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리더격인 카리아의 목적인데 극중 내내 조직의 목표라고 말하는 게 많아요. 오래 살아서 그런가 시대별로 말이 많습니다. 처음 과거 중세시대쯤에는 종족의 부흥 뭐 이런 개념이었다가 후에는 사신에 대한 복수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진정한 목표는 명확하게 안 나오다가 카리아가 죽어요. 진짜 마지막에 이치고랑 싸우고 나의 진정한 목표는 안 알려줌 하고 끝나요. 그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면서 예상만 하지 명확하게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 에피라 일본 시청률은 그냥 바닥으로 가버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시 바운트 에피소드가 투니버스에서 더빙 방영을 하면서 블리치 2기에 바운트를 넣어버렸는데, 귀신같이 이걸 끝으로 투니버스 블리치 더빙은 사라집니다. 에이, 그냥 블리치 2기가 당시 메타에 안 맞았겠죠 싶을 수 있는데, 미안. 바운트는 총 46화입니다. 그니까 2기 대부분이 바운트 편입니다. 바운트 편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가뜩이나 재미없는 에피소드를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영했어요. 이러니까 시청률이 박살나지. 그래서 이 바운트 편을 보다가 하차한 그 시절 꼬꼬마들이 많아서 인기를 못 끌었는데, 블리치가 서구권에서 인기가 좋아서 판권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와서 투니버스에서 접었대요. 오늘은 이렇게 그 시절 애니 오리지널 요소의 악영향 이런 거 한번 말해봤는데, 바운트 저게 좀 웃긴 게 제가 주구장창 말했던 나 바운트 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엥?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아랑칼 편 시점 내면 세계에서 나왔어요. 상황이 참월 아저씨인 줄 알고 참월 아저씨 이러면서 보니까 미안하군 나라서 이러고 있던 거예요. 진짜임. 그래서 바운트 편은 다른 의미로 레전드로 남은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